남편과 연애해서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못 사는 처지니 서로 힘을 모아서 앞으로는 잘 살아가 보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건만 그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거였다. 이유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다. 양쪽 집안이 서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친정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다면 시댁 식구들은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정보다 더 어려워서 그런 거겠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겠지. 라며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었지만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저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땐 너무나 허무했었다. 그래도 몇 년을 시댁에 당하고 살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저 도와주기보단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도와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다.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성격상 그건 힘들었다. 열심히 노력해서인지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전셋집을 벗어나 작지만 24평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비록 15년이 넘은 아파트이기는 했어도 내 집이라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난 남편한테 절대로 시댁 식구들한테 집을 샀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시댁 식구들 성격상 우리가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잘했다는 얘기보다 배 아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조금 세게 말한 건 사실이었지만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서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 이사 온 지 며칠도 안 돼서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였다. 난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나도 아는데 남편도 당연히 알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남편은 나와 달리 이런 건 숨겨서 뭐 하냐고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얘기해버린 거였다. 당연히 결과는 말 안 해도 뻔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그동안 돈 없다고 거짓말한 며느리가 돼버린 거였다. 잘못도 없는 나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시어머니는 이것을 빌미로 정기적인 용돈을 원하셨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다. 집을 산 건 맞지만 대부분은 은행 소유이고 앞으로 아이들 학원비도 있어서 정말로 돈이 없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다. 화가 난 나는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듯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만 긁고 있었다. 화가 났었다. 그동안 시댁에 퍼부은 돈만 하더라도 원룸 전셋집을 구할 수가 있는 돈인데 그동안 친정에 준 돈은 200만 원도 안 됐기 때문이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떠나서 그저 진심으로 돈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닌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뜯기는 기분이라 더러웠던 거였다. 우리 부부는 이 일로 한동안 말다툼을 이어갔지만 그렇다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겨우겨우 한 달 5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용돈 지급을 약속하고 시어머니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끝냈다.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남편은 시댁에 관해서 돈 얘기는 아무런 소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우리가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들은 시누이가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였다. 보험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 당장도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부부는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더 이상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누이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보험을 강요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누이의 보험을 몇 개 가입해줬지만 시누이는 이후에도 친정 식구들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결국 친정 부모님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모든 게 끝이 났는데 그땐 정말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던 건 아이들한테 온전한 부모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에 입 밖으로 이혼 얘기를 안 했던 거였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또 없는 대로 살게 되었다. 다만 한 번씩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돈 걱정이 들 때면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준 돈이며
용돈을 포함한 보험들이 생각났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아이들한테 충분히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이사 온 지 5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주변 친구들, 부모님이 하나둘 몸이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지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난 우리 부모님도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올해는 시부모님이 먼저 하고 친정 부모님은 내년에 여유 있을 때 하자는 소리를 했다. 화가 났다.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남편은 단 한 번도 시댁 식구, 보다 친정 식구들을 챙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찔리는 게 있어야 하는데도 남편은 그저 자신이 먼저 말했으니 자신이 먼저라고만 했다. 이제는 시댁 식구나 남편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시부모님이 건강검진 받으면 나도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게 나도 앞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건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남편과 다퉈서 일진이 사나워서 그런 건지 멀쩡해 보이던 친정엄마가 위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였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던 친정엄마는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하루아침에 병자가 돼버리셨다. 병원에서도 너무 늦게 발견돼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가 되었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아무런 걱정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전에 시누이 때문에 가입한 보험이 있지 않냐며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셨다. 화가 난 나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 솔직히 화도 났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대든 거였는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셨다.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었다. 내가 역정을 내니 눈치 보여서 한 발 물러났을 뿐 돈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않았던 거였다. 만날 때마다 보험금을 얘기하시니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연락조차 하면서 지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 눈치 없이 시어머니 뻐꾸기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친정엄마는 무조건 세상을 뜰 것처럼 나보고 치료를 포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거였다. 거기서 난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왔지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러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 아이들이 불쌍했고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시댁에 갈 아이들이 안타까웠다. 나중에 미래에는 시어머니가 없어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시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들려오자 시어머니는 멍멍 짖는 소리를 했다. 내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친정엄마 보험금을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난 참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한마디 해줬다. 나 혼자서 보험금 타먹는 게 배 아프면 당신도 자식들을 위해서 일찍 세상을 떠주라고 말이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었다는 시어머니나 남편은 나한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화를 냈다. 그러나 난 무시했다. 어차피 나는 저들이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혼과 동시에 친정엄마 병간호를 하면서 아이들까지 케어하다 보니까 몸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늦은 밤 친정엄마와 함께라면 너무나 행복했다. 다행히 위암 사기여도 생존율을 늘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아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수술 성공이었다. 덕분에 길어도 1년만 내 곁에 있을 거라던 친정엄마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더 나와 함께 해주고 편안하게 떠나셨다. 이혼한 시댁 식구들 이야기는 아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듣고는 있었다. 처음엔 나와 이혼한 뒤로 아이들한테 내 욕을 엄청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는 아이들도 시댁에 가길 꺼려 했는데 중간에 애들 아빠한테 여자가 생겼는지 더 이상 아이들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아이들도 한두 살 어린 나이가 아닌지라 애 아빠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알아서 더 이상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았다.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만나던 여자와 헤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아빠와 만남을 거부했고
나한테도 영영 아빠를 찾지 않을 거라고 했다. 나는 솔직히 남편도 밉고 시댁도 밉지만 아이들까지 그러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물론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 생각과 아이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끝끝내 아이들은 끝까지 애 아빠를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일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애들을 돌보기보단 아이들 보호 아래서 생활하고 있다. 한동안 시댁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몇 달 전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이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애아빠랑 시누이가 엄청 싸웠다는 얘기였다. 아무래도 서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나 역시 그들하고는 조금이라도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